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9일 오전 11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이를 만나고 나서 2월 중에 김정은이를 만나겠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가 또 한 번 김정은에 속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1차 회담의 실패를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1차 회담의 실패는 작년 3월 초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하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것을 믿고 그러면 5월 중에 김정은이 만나겠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함으로써 일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30년 동안 협상해서 실패하고 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분리하면은 일단 협상장으로 나와서 합의를 하는데, 합의를 한 다음에는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해석상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간 끌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리고 회담장에 나오지도 않고 하는 일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생략해버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술이 좋은 사람이니까 김정은과 1대1로 만나면은 당장 올해 안에 핵을 완전 폐기시킬 자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완전히 핵 문제에 대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가 교활한 김정은에게 완전히 당했고, 이 당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또 김정은의 협조자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협상 결과는 결국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해 보니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역시 김정은이는 이제는 같은 핵 보유국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서로 양보가 아니라 이거는 북한의 핵 폐기다, 북한이 먼저 핵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핵 폐기 신고서의 신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실무회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또 김정은이를 만난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회담의 재판이 될 것인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무언가 양보를 할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양보를 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김정은이도 형식적 양보를 하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정은이는 미국을 공격하는 ICBM 개발은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서 양보를 하는 척하고, 트럼프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이라든지 규모를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과 한국민을 희생시키는 방향의 두 번째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멀리 두고 보면은 결국은 이번 2차 회담이 1973년의 월남 평화협상처럼 주한미군이 사라지고 북한의 핵은 그대로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에 종속돼 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악몽이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벌써부터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렇게 서둘러 만나기로 하는 것은
국내 사정이 워낙 어려워져 가지고 탈출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트럼프가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은 트럼프와 오랫동안 마이클 코언이라는 이 변호사는 오랫동안 트럼프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의 불리한 점, 특히 2016년 대통령 선거 전후에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이제 새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코언이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었던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에 관련해 가지고 위정을 하도록 시켰다. 이른바 위정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위정이 크게 걸리는 중죄입니다. 위정. 한국에서는 워낙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니까 위정에 대해서는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 위정이 걸리면은 당장 사법방해다 이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어느 정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느냐 하면은, 만약 2020년에 재선이 되지 않으면은 형사사건 여러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트럼프는. 그렇다면은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야 될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외교 안보 그리고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다. 미국이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그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던 미국의 세계적 의무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중심, 미국 제일주의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국과 계속 싸우고, 더구나 나토에서 미군을 아예 철수시키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 나토 동맹국들을 욕을 하고, 그것도 아주 야비한 말로. 이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비싸게 치인다. 왜 사들을 우리 돈으로 배치하느냐. 이렇게 아주 단순 무식하게 상황을 인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퍼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트럼프 퍼스트입니다. 트럼프 퍼스트.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극도의 이기주의자는 자연히 고립주의로 가게 되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면은 세계에서 독재자가 많이 생깁니다.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1930년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에 미국이 고립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30년대에 히틀러가 등장하고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등장하고, 그게 2차 세계대전으로 가서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는 것은 한국처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로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월남도 미국의 고립주의 희생이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월남에 50만 명 보내고 전사자가 5만 명 이상 나고 하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월남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그때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대통령은 그래도 닉슨이나 포드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론이, 반전 여론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먼저 넘어가고 해서 결국 월남에서 철군하게 되었고, 월남에서의 미군 철수가 그 2년 뒤에 월남의 붕괴로 이어졌듯이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월남보다도 우리가 더 불리한 것은, 당시에 월남의 TU 정부는 아주 반공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방공을 싫어합니다. 아니 방공을 미워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 공조하겠다고 했으면 그때 이미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고 한다면은 같은 민족 반역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 비결 아니겠어요? 더 불리합니다. 월남보다 더 불리합니다. 이제 2월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 3월 1일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서울로 불러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3월 1일, 작년 연말에 오기로 했는데 그것을 3월 1일로 오도록 해가지고 3.1절을 온 민족이 같이 기념하자. 이런 가짜 민족주의 선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3.1절 100주년 기념을 같이 하기로 이미 남북한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말이 안 되죠. 김일성이가 북한 노동당 정권이 3.1절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더구나 3.1절의 그 기본 정신은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겁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독립을 맹세한 것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종교, 지역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뭉친 것, 그리하여 백성이 국민된 것, 이게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백성을 이제는 더 노예화해가지고 다스리는 수급 반동 체제가 어떻게 감히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공동 파트너로서 초대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흉계를 꾸밀 때부터 이미 남북한 사이에는 3.1절 100주년을 선동의 장으로 삼아가지고 남북 간에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간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로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공산통일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주체 사상화죠. 북한 노동당 규약에 그렇게 써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또 다른 합의가 나오게 말입니다. 합의가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결정적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6.15선언, 14선언, 4.27 선언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자주 통일하자. 자유는 싹 빼버리고 그러려면은 남북 간에 협의 기구를 만들자. 다방면에 서로 교류하도록 하자. 남북 간의 공동 기구를 여기저기 만들자. 이렇게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미 헌법 정신 전면적으로 짓밟고 있지만은 그리고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것도 무시하고 그리하여 이 분위기를 내년 총선으로 연결시켜서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가지고 개헌까지 하는 이런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의석수 110석 이상이면 큰 의석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애국단체가 주도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합니다. 빨리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조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미국 의회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인력은 자유한국당 안팎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로 나와서 3.1절에 어마어마한
애국 시민을 모으는 집회를 자유한국당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도할 애국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중투쟁을 해야 합니다. 좌파는 어마어마한 대중조직을 갖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실내에, 여의도라는 실내에 갇혀가지고 투쟁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945년에서 48년 사이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과 싸웠을 때 거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서북청년단 중심으로 거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승만은 거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리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공산당과의 선전전에서도 이겼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식으로 이승만이 건국전쟁에서 이겼던 그 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승만처럼 싸워야 합니다. 이승만처럼 싸우려면 원리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봤습니다. 민족 반역자, 사대주의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동단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대동단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의종군 해야 합니다. 백의종군, 분진 합격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와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기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와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생명을 걸고 싸울 만한 유일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